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에서 목요일날 경제 프로를 맡았던 기적입니다. 그 UBC 프로에서 이제 저기 잠정적으로 탈퇴를 했는데 오늘 이제 굳이 이렇게 유튜브를 잘 하지도 못하는 유튜브를 그 시험 삼아 급하게 좀 올리게 된 건 그 지금 이제 비례연합 정당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봐서는 그는 우리 그 유권자들을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속이는 이제 거대한 사기극이다라고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급하게 한번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좀 어려워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좀 헤매는 분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방송을 급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처음이니까 이제 뭐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은 많고 좀 버벅될 것 같은데 좀 이제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얘기 나오는 비례연합 정당 논의는 제가 봐서는 거대한 사기극이다. 왜냐?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논리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민주당이 제1당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돼가지고 뭐 국회의장을 뺏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처음 전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례석을 이제 비례자한당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싹쓸이 갈 거다. 뭐 혹자는 뭐 27석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그것도 좀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비례연합정당은 이제 문프님을 위하고 민주당을 위한 거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거짓말로 지지자를 현혹하는 일대 사기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제1당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현 상황에서 선거 판세 어떻게 될 건지 이 얘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 얘기 나온 대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일당이 위험하고 비례자한당 때문에 자한당 쪽에서 일당을 먹게 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얘기. 민주당이 제가 봐서는 이제 과반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석 정도. 그러니까 뭐 140에서 한 160석 정도 예상된다는 얘기. 그부터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번 선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해찬 당대표가 워낙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좀 한심하다 하니까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이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선거 관련 관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거는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뭐냐? 이 앞으로 4월 15일 날 있을 총선에서 총선의 가장 큰 테마가 뭐냐?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이게 무엇을 위한 선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4월 15일 선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를 지금까지 해오던 그 정책을 앞으로 이제 그 총선 끝나면 한 2년 정도 기간이 남을 텐데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정책을 이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그만해. 너 많이 해먹었잖냐? 그리고 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정책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가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끌어내릴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 구도를 봤을 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촛불 정부 아닙니까? 촛불 혁명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정부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듯이 다 생각하시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잖아요. 뭐 딱히 못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뭐 여러모로 봐서 지지도가 지금 거의 뭐 40% 후반대, 50% 육박하는 그 지지율이 그대로 지금 3년 넘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대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
정부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절대로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2016년 있었던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123석으로 제1당을 했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122석으로 제2당이 되고 이제 아싸살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제20대 그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때의 결과를 보면 이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해도 박근혜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 최순실의 이 흑막이 최순실이 박근혜에서 조정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 이후에 급속도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먹은 것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이번 선거에서 먹게끔 되는 게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123석이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그 2년 전에 있었던 이제 지방선거,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이 거의 전국을 휩쓸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의석으로 대충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대충 해서 한 240석에서 한 250석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총선은 기본적으로 123석에서 240석 그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하듯이 뭐 선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제 그 비례 자유한국당을 내서 거기서 뭐 27석 받아가지고 제1당이 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유권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 유권자들을 사실은 개돼지로 보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인데 여기서 지금 앞으로 있을 선거 때 지역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약간 조정은 있는데 거의 뭐 이대로라고 보시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10% 이상 이기는 걸로 지금 여론결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지역 따라서 편차는 있겠죠. 이제 좀 센 후보 있는 데도 있고 좀 약한 후보 있는 데도 있고 이럴 테니까요. 그리고 뭐 지역별로 좀 특성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수도권 전체 요게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세 개를 합치면은 총 122석이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아주 좀 유리할 걸로 다들 예상합니다. 한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 이긴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은 한 80% 정도는 이 수도권 의석을 민주당에서 갖고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원래 민주당이 이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은 세요. 기본적으로 이 이제 그 호남에 그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7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그 경제개발 활발히 할 때 그 영남 그러니까 이제 TK, PK 같은 경우는 공업 이렇게 많이 하고 하면서 거기는 이제 그대로 눌러 사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호남에 원적지를 두신 분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산업에서 이제 이렇게 뒤처지면서 이제 농사 짓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 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20대 4년 전에 2016년 때 선거를 봐도 이 122석 중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이 총 82석이거든요. 67%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그 뒤에 있었다는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이후에 지금 치르는 선거니까 당연히 이 67%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면은 제 이제 생각으로는 이게 수도권에서 한 80% 정도는 의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 수도권 122석에서 80% 하면 98석이 돼요. 일단 98석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광주, 전남, 요게 이제 호남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호남권이 전북 10석, 광주 8석, 전남 10석에서 총 28석인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당이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여기서 거의 많이 쓸었죠. 요거 다시 한번 요거 보여드리면, 전북의 경우에 국민의당이 7석, 더불어민주당은 2석밖에 못 먹었고, 광주는 국민의당 8석을 다 먹었죠. 전남은 민주당 1석, 국민의당 8석. 이렇게 이제 이 호남 지역구를 국민의당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의당이 그 비례 13석 같이 해서 총 38석이라는 이제 놀라운 숫자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호남은 이제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거의 당선될 사람이 없을 걸로 봐요. 그 이제 민주당이 지금 삭스리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다들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박지원 지역구 정도, 목포 정도 빼고 뭐 몇 개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총 28개 의석 중에서 최소한 25개 정도는 민주당이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다음에 이제 TK로 넘어오면 TK가 대구 12석, 경북 13석 이렇거든요. 이게 지난 20대 선거를 보면 대구에서 1명, 무소속으로 3명인데 이제 무소속 3명 중에 1명이 그 홍일학 후보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북은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석 있었는데 지금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 뭐 대구는 또 이제 제 고향이고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면, 뭐 대구는 워낙 또 이제 박근혜 추종하시는 분도 많고 뭐 그래서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김부겸 의원, 홍일학 의원 다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경북에 뭐 포항의 오준기 후보 좀 선전이 기대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예측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좀 거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대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은 제로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이 지금 총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총 40석이 있어요. 이 40석 중에서 20대에서는 부산에서 민주당이 5석, 그 다음에 경남에서 3석 했습니다. 이제 양산하고 김해죠, 여기. 울산에서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 8석을 먹었는데, 아마 PK도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PK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그만큼 지금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게 좀 자명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이 TK, PK 같은 이제 영남권은 우리가 남이가 자유한국당을 좀 그래도 좀 믿고 좀 부족한 애지만 우리 애니까 좀 이제 뭐랄까 좀 우리라도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좀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경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5석 정도, 이 정도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부산에서 이제 한 2석 내지 3석, 그 다음에 경남에서 한 2석 정도 해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 광원, 제주 이렇게 3개가 남죠. 충청이 27, 그 다음에 충청이 이제 충남, 대전, 충북 해서 이제 27개고, 그 다음에 강원이 8개, 제주가 3개, 이제 이 세 지역이 총 38개입니다. 20대에서 한번 보면, 20대에서 이제 충청에서 민주당이 13석, 강원에서 8개 중에 단 1개, 여기가 이제 원주
원주 겁니다. 원주 갑인거리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제주는 저희가 그 민주당이 3석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 강원, 제주에서 17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청, 강원, 제주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밀린 셈이죠.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얘기는 아주 좀 뭐랄까 그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제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시민 씨가 민주당에서 지역구만으로도 150석 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얘기 하나가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대전이라든지 이제 충청 같은 이런 도시 지역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다. 10% 이상 이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충청도 쪽에서 제일 좀 그 민주당 이기기 어려운 곳이 요번에 이제 그 곽상원 씨, 곽상원 후보 그 노무현 대통령님 사이 요번에 이제 나오신 거기가 사실은 좀 제일 좀 힘든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든 지역구조차도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뭐 삐까삐까 해볼 만한 정도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충청도 되게 좀 민주당한테 좀 우호적으로 좀 이제 의석수를 많이 좀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서 쪽은 좀 원래 좀 해볼만 했는데 반면에 그 영동 쪽은 그러니까 강릉 이쪽은 민주당이 확실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영서 쪽은 좀 민주당이 먹고 영동 쪽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석 중에서 한 4석 정도 반타작하는 정도. 그 다음에 제주는 뭐 지난 선거에도 3석 먹었으니까 우리도 3석 먹겠죠. 그래서 3석 이렇게 이제 충청, 강원, 제주 38석 중에 한 26석 정도. 충청에 이제 그 17석 중에서 한 70% 정도는 그 도시 위주로 이제 민주당이 강세니까 많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70% 정도 잡으면 충청에서 19석, 강원에서 4석, 제주에서 3석 해서 한 26석 정도. 그래서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쭉 덧셈 해보면 수도권이 98석, 122석 중에 호남이 28석 중에 25석, TK는 0, PK가 40석 중에서 5석, 그 다음에 충청, 강원, 제주가 38석 중에서 26석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지역구만 총 154석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제1당을 차지해서 국회의장을 뺏기니 많이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실히 승세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좀 수도권에서 80%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승패는 수도권에서 나긴 하니까 이제 그 미래통합당, 자한당, 미래통합당 뭐 이게 뭐 거기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제 민주당은 삽질을 하고 해서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뭐 수도권에서 이제 75%밖에 못 먹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수도권이 122석 중에서 92석에서 토탈 148석이 됩니다. 이것도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럼 한 70%를 한번 줄여볼게요. 수도권을 70% 먹는다 쳐도 85석 그러면 141석이 됩니다. 이 141석에 지금 비례가 뭐 그냥 그대로 이제 30석은 안 받고 이제 17석은 그 30석은 연동형 비례제니까 우리가 한 석도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있던 그 방식대로 하는 이제 그 비례대표가 17석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17석 중에서 한 7석 정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7석 먹으면 그래도 148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여론조사 결과, 그 다음에 현재 판세 돌아가는 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비례를 7석을 현행 비례를 7석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지역구까지 합쳐가지고 토탈 민주당이 먹을 수 있는 의석이 148석에서
165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50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석 정도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관련해서 딴지일보에 그 김성애 보좌관이 이제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김성애 보좌관이 한 140석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역구만. 여기요 정치부심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김성애가 씨가 올린 건데 올린 거 김성애 얘기입니다. 김성애 얘기인데 지역구 140개에서 지역구 140개에서 민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 이 구조가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11개 했어요. 이때 사실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당에 갈라져 나와가지고 표를 양분하면 수도권 같은 데는 전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거든요. 하지만 안 그랬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수도권에서 67% 82석을 먹었었고요. 게다가 국민의당한테 호남을 23석을 뺏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23석은 이제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와도 134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6석만 더 이기면 140개 거기다가 7개 더하면 147개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뭐 140개니 150개니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과반을 먹을 수 있다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유권자들이 이 민주당 이제 오만해서 안 되겠다 좀 심판해야 되겠네 이런 이제 정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너무 낙관하면 이 뭐 지지자라든지 이제 당원들이 좀 해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앓는 소리 사실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박시영 대표 윈지 컨설팅 이 대표 같은 경우도 초반 분석이 139개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어제 유시민의 이제 알릴레오에서도 유시민 씨가 지역구에서 이제 150석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근데 이제 이 그런 명백한 이런 근거가 있게 이제 그 과반 근처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엄살을 떨고 뭐 120석 뭐 이렇게 삐까삐까 해서 지역구에서 120대 120으로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비례를 확 쓸어가면은 일당이 뺏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근거도 없는 이 판세 분석 그 내용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소음 안 된다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되게 압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압승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 자체가 민주당에 좀 유리해요. 그 호남에 본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원래 중진들을 수도권의 그 험지 뭐 강북이나 이런데 뭐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이제 험지 차출을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김용호 이제 공관위원장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이런 사람들을 너 수도권에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수도권 너에 안 나오면 우리가 공천은 안 하겠다. 얘기했는데 결국 안 나가고 뻗대다가 이게 이제 뭐 홍준표하고 김태하고 결국은 이제 공천에서 탈락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홍준표나 김태호 같은 이제 정치에서 오래 이제 굴러먹은 사람들이 딱 통밥을 딱 굴려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게임이. 이거 하면
험지가 아니고 이거는 100% 사지다 하는 게 눈에 너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 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우리가 많이 이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70% 80%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좀 확인해지는 거고 또 하나 더 이제 증거가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광진을 유시스에서 이제 유시스인가 유스원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광진을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광진을이 어떤 곳이냐면 그 오세훈이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을 자체가 뭐랄까 자유한국당이 좀 해볼 만한데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돌린 건 이제 여론조사를 돌린 거는 그 자유한국당이 좀 해볼 만한 데서 해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이제 접전지역에서 이긴다 이렇게 좀 붐업을 하려는 그런 좀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했던 이제 여론조사에서 유선 비율이 40%였거든요. 지난 선거에서 이게 명백하게 밝혀진 게 유선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제 뭐 자유한국당 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선전화는 결국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은 지금 유선전화 자체가 없잖아요. 저희 집도 유선전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선전화를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유한국당 비율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실제 결과보다 더 많이 자유한국당 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40%를 넣어서 했다는 건 이제 대놓고 자유한국당 오세훈 후보를 밀어주겠다 하는 목적으로 사실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을 4% 이겼어요. 제대로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거의 14% 15% 이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광진을이면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괜찮은 후보 오세훈 후보가 나가서 정말 한번 해볼만 하다 하는 데인데 여기서 10몇 % 차이가 나니까 딴 데는 뭐 해볼만한 데가 없는 거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야 뭐 저기 뭐 강남구 서초구 뭐 이 정도 말고는 제가 봐서는 이길 데가 거의 없어 보여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저기 여주나 뭐 파주나 이런 좀 농촌 지역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 말고 이게 서울 인근의 수원, 뭐 분당, 성남 이런 쪽은 거의 뭐 자유한국당 전멸한다고 지금 좀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괜찮은데 지금 상황이 단독 과반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그 이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하듯이 통합 미래통합당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100% 없는데 근데 우리가 뭐 비례민주연합정당 해가지고 정의당에 뭐 무릎 꿇고 막 발목을 막 이렇게 붙들면서 제발 좀 같이 해줘요 같이 해줘요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뭐 자꾸 비례민주연합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음흉한 속셈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거짓말에 안 속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조만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도 다시 한번 쭉 이어가지고 연결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민주당이 제1당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요 부분을 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얘기 두 번째 비례의석을 비례자한당이 삭스할 거다. 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찍은 표가 다 비례자유한국당 가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에 생각만큼 그렇게 비례자유한국당이 그 뭐랄까 폭발력이 세지 않다 하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비례연합정당이 문푼인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조만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좀 많이 좀 부족하고 할 텐데 좀 버벅대고 해서 뭐 여러모로 좀 하여튼 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